지금 시기에 딱 주목해볼 만한 해외 주식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짚어주는 해외 주식 플레이리스트. 카이, 오늘은 또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고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해플레이 시청자 여러분, 카이입니다.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해외 주식 투자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고로 인생은 타이밍이죠. 그렇다면 카이, 이 해플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이 연말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해외 주식 이슈 뭐가 있을까요? 쌤이 혹시 쇼핑 좋아하세요? 물론이죠. 날이 갈수록 이 무료기 얼마나 샘솟는지 요즘에는 쇼핑 리스트에 잔뜩 쌓아두고 블랙 프라이데이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역시 오늘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쌤이. 이번 해플리의 주제가 바로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더욱 주목받는 기업 아마존이거든요. 1년 중 물건을 가장 싸게 득템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건 비단 저와 쌤이님만은 아닐 듯 싶은데요. 아마도 그렇겠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명절인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의 이튿날로 연중 최저가 상품을 연말까지 쏟아내는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미국에서 시작된 할인 행사가 세계적인 이벤트가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미국은 소매 유통에 있어서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체가 재고를 관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해로 재고를 넘겨 창고와 추가 유통 비용을 지출하느니 차라리 떨이로라도 팔아치우려는 심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러한 유통업자들의 재고떨이 심리와 두둑히 받은 연말 보너스로 1년 동안 오매불만 기다렸던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맞물리면서 쇼핑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미국에서 시작된 할인 행사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가 발달하다 보니 저와 세미님이야 세계인의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됐고요. 덕분에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이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올수록 유통 대장주 기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코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해외 기업 중 하나가 이 바로 온라인의 유통 공룡 아마존이라는 거죠? 척하면 척! 세미의 해외 주식 바라보는 안목이 날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 해플리와 카이 덕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마존닷컴은 미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이자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방문자가 많은 플랫폼인데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 약 160만 명, 월간 방문자 수만 2억 명에 달한다고 하죠. 와, 규모가 정말 대단한데요? 물론 아마존도 시작부터 큰 회사는 아니었겠죠? 아마존은 1994년 설립자 제프 베조스가 아내와 함께 부모님이 투자한 연금 30만 달러로 차린 회사인데요. 처음에 서양에서 마술을 할 때 주문으로 외는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뜻의 아브라카다브라란 말에서 따온 카다브라란 이름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아, 한마디로 이 비비디바비디부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발음이 시체를 뜻하는 카다버 단어와 비슷하다는 의견에 따라 렌트레스닷컴으로 변경하는데요. 또 한 번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마존처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탑이 되겠노란 커다란 포부가 담긴 아마존닷컴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쭉 유지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마존의 초창기 모습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아마존은 재고 부담이 적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2007년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태블릿, 킨들을 출시했는데 첫 물량을 겨우 5시간 30분 만에 완판시키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책에서 음반, 영화, 의류, 식품 등 다양한 형태의 물품으로 넓히면서 현재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한 아마존을 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으로 키운 결정적인 한 방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초창기에 아마존을 성장시킨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원클릭과 아마존 프라임인데요. 아마존 원클릭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저장해둔 결제 정보를 모두 불러와서 주문을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죠. 아마존 원클릭은 1999년 9월 28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주문 결제 방법과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까지 마쳤는데요. 당시에 기초적인 기술에 특허권을 부여했다는 비난이 일었으나 어찌됐건 이 특허 덕분에 사실상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결제 기능을 아마존이 독점하게 된 거죠. 특허 등록 18년 만인 지난 2017년에야 비로소
특허권이 종료되어 다른 업체들도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애플 역시도 지난 2000년에 아마존과 원클릭 서비스 특허 사용을 계약해 아이튠즈, 앱스토어 등에 해당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정확한 라이선스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돈을 아마존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주문과 결제를 클릭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와 함께 이 초창기에 아마존을 성장시킨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하셨던 이 아마존 프라임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이 2005년에 시작한 유료 구독 서비스인데요. 2일 무료 배송을 포함하여 일반 고객은 이용할 수 없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쿠팡 와우 멤버십과 같은 서비스네요? 정확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2021년 기준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기록 중이라고 하죠. 애플리 가족들도 아마존 하면 의뢰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닷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맞아요. 사실 아마존이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따로 있다고요? 너무 어려운데요? 힌트 좀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분야이기도 하죠. 아, 그럼 혹시 데이터 관리와 연관된 사업 아닐까요? 빙고! 바로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넷플릭스,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발생한다고 하죠. 네, 아마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보다는 이 성장에 집중하며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아마도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다면 불가능했겠어요. 카이, 최근 아마존이 또 한 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지난 2022년 6월 물류창고용으로 설계된 완전 자율이동 로봇 프로테우스를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프로테우스 로봇은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화물을 분류하고 옮길 수 있는 화물 운송 전용 로봇입니다. 그럼 작업 명령에 따라 특정 화물을 분류하고 옮기는 기존의 창고용 로봇과는 또 다른 스마트한 로봇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향상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영상 센서를 활용한 사물인식, 작업 순서 파악, 안전관리 기능을 고루 갖춰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화물을 옮기는 지능형 로봇입니다. 아마존은 원래 2012년부터 물류창고용 로봇으로 키바의 산업용 화물 운송 로봇을 사용해 왔는데요. 물류창고에서 로봇을 활용하면 더욱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로봇 제작사인 키바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전역의 물류창고에 로봇을 보급해 현재 아마존의 다양한 현장에서 약 52만 대의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죠. 선배님, 그럼 혹시 아마존 무인 매장 소식도 들어보셨나요? 저 영상으로 봤어요. 그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순간 가상의 장바구니에 등록이 되고 또 물건을 내려놓으면 다시 지워지는 것부터 이 정문을 나서는 순간 물건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5초 만에 결제 완료. 왠지 미래에 와 있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보고도 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아마존고는 2018년 1월 22일 시애틀에 오픈한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인데요. 물건을 블랙박스 센서가 자동 감지해 AI로 전송하면 중앙 컴퓨터가 카운팅하는 모습입니다. AI 기술 외에도 컴퓨터가 마치 사람의 눈처럼 이미지를 인식하는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녹아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아마존의 혁신 사례는 바로 아마존 프라임웨어인데요. 이커머스 경쟁력은 누가 뭐라 해도 주문의 편리함과 빠른 배송에 있겠죠. 아마존은 2014년부터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2020년에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드론 배송 운영 승인을 받아 법적, 제도적 문제를 발끈히 해결합니다. 이제 곧 시속 50마일, 고도 400피트로 운행되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일 배송을 넘어서 미국 전역으로 주문 후 30분 배송을 목표로 5파운드의 소포를 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전자상거래를 넘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로봇과 드론까지. 아마존을 지금의 성공 반열에 올려놓은 건 아무래도 쉼없이 계속해온 이러한 혁신의 노력들이 아닐까 싶네요.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한 아마존.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전략으로 판을 바꿔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업 아마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없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에 한 발 더 바짝 다가가보는 시간, 해외 주식 플레이리스트. 다음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